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불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장을 아예 못 봤어요. 오늘은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잠깐 보고 지금 들어와서 좀 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닥 좋지 않았어요. 하필 이 타이밍에 또 국제 정세를 흔들 만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난감하네요. 예, 난감합니다. 공매도 비중 오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랑 코스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좋지 않진 않습니다. 예. 상한가 종목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상승 하락 종목 비율수를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죠. 약간 잡음이 생겨서 약간 관망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하락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외국인은 마지막에 조금 샀고요. 저기 마지막에 코스피가 쭉 상승하는 게 외국인이 동시효과 때 산 겁니다.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는데요. 마지막에 판 거는 연기금이랑 금융투자입니다. 좀 지금 수급이 완전 꼬여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안 되네. 그러면 예, 외국인이 마지막에 대형주를 쭉 산 거죠. 네이버가 잠깐 보이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LB세미콘이 쟤도 진짜 참 난감하죠. 이런 거 보면. 예, 펄어비스는 계속 사고. 여러분 근데 주식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추세나 패턴, 눌림목 이런 것들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석적으로 가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대형주는 좀 정석적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형주 밑으로는 정석적인 움직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보고 남들이 그냥 봐도 주식 공부 조금만 했는 애가 봐도 이건 괜찮은 자리인데 싶은 종목이 올라갈까요? 잠깐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스윙으로 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그런 게.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갖 그 이론들에 겹쳐져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주식이 갈 것인가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기관이 산 걸 보시면 카카오가 오늘 상승이 좀 컸죠. 뉴스가 떴더라고요. 삼성중공업, NHN, 기아차. SF의 반도체가 잠깐 올라왔네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기간 조정 중이죠. 매도한 걸 보시면 LG생활건강, 신세계, 호텔신라, 관광업 위주로 별로 안 좋았네요. 아난티, 오늘 서울반도체가 낙폭이 좀 컸죠. 그래서 좀 관심이 가네요 이제. 서울반도체랑 메디톡스. 한진칼이 뉴스가 떴습니다. 그 대한항공도 같이 떨어졌죠. 딱히 지금 매동에 짚을 게 없네요. 예,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에코마케팅 리드 이런 것들 딱히 짚을 만한 게 없네요. 이거는 이게 꽤 오래 걸리네요. 예. 이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보시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뉴스 뜬 뒤에 뒤늦게 올랐어요. 제가 뉴스 매매법이라고 올린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뉴스를 보고 이거 음모론인데요. 뉴스를 보고 조막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 상승했는데 왜 안 오르지? 약간 이런 느낌? 예, 최성분 분석기를 공급했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최근에 움직임이 안 좋았죠. 고려산업은 이유가 없어요. 돼지열병 관련주인 척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게 가장 좋죠. 이런 건 잡지도 못해요. 왜냐면 겁나서 못 사요. 예. 그 다음에 국보도 이유가 없어요. 재무는 엉망입니다. 저런 거는 저는 손 안 대요. 예. 신한제 5 스펙은 스펙주인데 스펙주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더미 주식입니다. 스펙으로 상장해서 인수합병 할 거를 선정한 다음에 합병해서 주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회 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규 상장 스펙주 강세로 보입니다. 이틀 연속 강세죠. 바른테크놀로지는 유증 12 발행 소식에
상한가를 갔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에 상승한 걸 보시면 제가 어제 시간에서 상승한 거를 보여드렸죠. 그것들을 제가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자. 한번 보시죠. 21일 20일 시간에 제가 어떤 거 올렸죠? 국보, 장원테크. 한번 보고 가시죠. 예. 국보는 상승했죠. 예. 이렇게 상승 하나 했습니다. 상한가 같죠? 상한가 하나 갖고 장원테크. 예, 장원테크는 이렇게 갭상승을 10%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시간 외에서 오른 만큼 이게 욕심만 안 부렸으면 그 시초가 매매를 해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매수세가 몰리거든요. 아무튼 예, 결국에는 마이너스 4%면 하루 만에 14%가 떨어진 거죠. 조심해야 됐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예, 이거 똑같죠. 예. 시가가 20%가 떴어요. 이거는 어제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시가에 팔았어도 괜찮았어요. 상한가 가는 척 하다가 그냥 거의 보합까지 밀어버렸죠. 센트럴 바이오. 네, 이것도 시가가 14%가 떴는데요. 종가가 그래도 얘는 그래도 예, 5% 상승하고 끝났네요. 그 다음에 영화금속. 네, 이것도 시가가 14% 떴다가 거의 보합에 끝났죠. 이거 진짜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요즘에 약간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예. 요즘 이거 예전에 설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묘하게도 요런 데서 끝납니다. 요런 데서 지지선으로 보이는 곳에서 끝나요. 이래놓고 또 양봉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초가가 거의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아니면 시가가 이 정도까지 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요즘에 약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오른쪽에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5개 중에 4개가 시가 떴다 폭락했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시가 떴는 애들, 여러분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투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장투를 할 거면 아예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개미거나 아니면 뭐 진득히 살펴보다가 주식을 계속 관망하다가 좀 저가가 왔다 싶을 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에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해보셨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시간에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사서 10%까지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오래 갈까요?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 시간에 장난질도 좀 심해서 저 안 봅니다. 예, 시간에를. 예, 미증시는 혼조세입니다. 계속 혼조세예요. 야간 선물도 당연히 혼조세죠. 달러가 그냥 떨어진 다음에 약간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했어요.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죠. 놀랍게도 아침에 그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려고 했습니다. 외신입니다. 뭐 당연히 미국과 이란의 텐션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이 시작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고요. 그 외신을 좀 보시면 뭐 첫 번째 안건은 똑같습니다. US 이란 텐션이 계속 뭐 대두되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금이 6년 만에 최상이랍니다. 가지고 있는 금 좀 팔아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오일이 또 예, 9%나 올랐답니다. 뭐 1, 2, 3번이 다 엮여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이 생산에 대한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면 일본이 3개월 최저치라고 합니다. 3개월 최저치. 유로는 7개월 만에 최상치라고 합니다. 약간 엇갈리고 있죠. 유럽은 어제 뉴스 기억나세요? 유럽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일본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에키양, 쟤들이 보험업인데요. 쟤들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슬랙이 이제 폭등하고 있답니다.
실제 폭등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사는 그렇습니다. 뭐 딱히 지금 US 이란의 텐션 때문에 그렇게 없죠. 내신을 보시면 내신은 뭐 어느 정도 좀 풍성한데요. 그다음 뭐 첫 번째 뉴스가 IMF 외환위기 신호탄 한보그룹 정태수 사남, 이분 기억나시죠? IMF의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시발점. 예, 단어가 아름답네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21년 동안 외국에서 칩거하다가 검거됐답니다. 이런 타이밍에 저런 뉴스가 뜨니까 사람들이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겁니다. IMF? 외환위기?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죠. 저 정말 정말 진짜 때려 죽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IMF 사태. 뭐 저 사람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IMF 사태가 터졌을 때를 한번 복기해 보시면 재밌어요. 예, 그때 당시 수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돈 가진 놈들이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진칼에 대한 지분 분쟁이 좀 이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델타항공이라는 항공업체가 한진칼의 지분을 장내에서 4% 올렸답니다. 최근에 매입에 개입한 게 델타항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동형 사모펀드 KCGI가 지분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지분 싸움에 불이 붙으면 재밌어지겠네요. 움직임이. 그 다음에 한전의 누진제 개편안이 보류됐답니다. 여름 전기료 할인 해준다고 했었죠. 다음 달부터. 근데 보류했답니다. 어차피 작년에 또 소급 적용했어요. 예. 소액 주주들이 반발했답니다. 그러니까 야, 땅 파먹고 하냐 뭐 이러면서 지금 약간 좀 고발할 수도 있답니다. 재밌게 돌아가요. 결국엔 보류했다고 하는데 뭐 의미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의미를 찾아낼 만한 게 뭐냐 하면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좀 지원해 줄게라고 했답니다. 그 적자가 나는 거는 좀 세금으로라도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나중에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어차피 우리 한전 주주니까 좀 지켜보시죠.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오사카 간다. 이제 G20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시진핑과 회담을 한다는데요. 왜 일본을 가서 시진핑과 회담을 하는지. 웃는 카뱅 우는 캐뱅. 카카오가 오늘 오른 이유가 카뱅 이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방북을 끝냈는데요. 동시적 단계적 해법 사실상 지지라고 했습니다. 저 말에 담긴 게 굉장히 많아요. 동시적 단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건 선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 해라. 너네 비핵화 완전히 해. 핵시설 다 신고해. 그리고 핵 동결하는 거 다 신고하고 관리하자. 야, 너 이거 약간 거의 CVID라는 개념이 뭐랄까 굴복? 항복에 가까운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기 싫은 거죠. 북한이. 북한이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선 비핵화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비핵화 해 임마. 경제 발전하고 싶지? 영상 보여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중국은 동시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핵화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하나 같이 나가라. 그러니까 패러럴하게 나가라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약간 좀 북미 관계에 양념을 치는 거죠. 중국이. 이러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든 뭘 하든 남북미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맞나? 아무튼 그런 건데 중국이 끼면 사자가 되는 거죠. 중국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주성석 공정경제로 이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금 경제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약간 문책성 인사라고도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인지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처음으로 하는 발표를 잘 봐야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저 내일도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바쁘니까 주말에 또 나가야 되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마지막에 샀어요. 대형주 위주로 끌어당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대형주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대형주는 많이 안 떨어지고 중형주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를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중형주 위주로 막 기관 외국인이 막 융단 폭격을 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예, 뭐 유통업이랑 화학, 화장품이 별로 안 좋았나? 화장품 오늘 올랐지 않나요? 모르겠네. 제가 관심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기관은 예, 다 때려 폈는데 연기금도 다 때려 폈습니다. 예,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맞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보면. 일단은 이 기관이 좀 사는 기조였는데요. 오늘 좀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좀 연기금이 지금 5월 말부터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마이너스를 좀 팔았어요. 이런 게 좀 찝찝한 거죠.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서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그냥 뭐 하루 종일 때려 폈죠. 예. 외국인이 그냥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좀 샀는데요. 금융투자 마지막에 좀 팔았네. 금융투자가 뭘 샀죠? 연기금은 예, 코스닥을 계속 방어해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샀습니다. 제약도 사고. 근데 공격적으로 위에 올려서 산 게 아니고 밑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밑에서 매수하는 창구가 거의 연기금이었을 거예요. 이런 날 어떤 창구가 연기금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금융투자는 예, 뭐 거의 제약 위주로 받았네요. 얘네는 지금 밑에서 받았어요. 외국인이 던지는 걸 쭉 받았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예. 추세를 봐야겠죠. 중형주로 내가 있지. 예. 지금 보시면 이거 자꾸 지워지니까 불편하네. 예, 지금 딱 예, 요까지 떨어지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망치형 캔들이긴 한데 61선 지지하고 올라갔다라고 또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거 의미 없고요. 그냥 딱 그겁니다. 예. 이까지 떨어질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와서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페일러라고 하잖아. 페일러가 발생한 겁니다. 예, 이러면 추세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요. 근데 여기서 또 매도세가 강해지면 떨어지는 거죠. 주식은 사고 팔기에 대한 싸움입니다. 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파는 놈이 이기면 떨어지는 거고 사는 놈이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매수세랑 매도세가 싸우는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거의 뭐 다 팔았죠. 진짜 눈앞이 다 팔았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갭상승하고 또 떨어졌는데요. 이 갭상승하면 좀 위험하다고 했죠. 갭상승하고 나서 좀 밀어버렸네요. 현재까지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아무튼 말썽꾸러기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쌍봉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요. 기술적 분석 그렇게 맹신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예. 쌍봉이잖아요. 근데 예, 지켜보시죠. 예, 지켜보시죠. 이게 뭐 이런 거 한두 개 봐가지고 뭐 올라가겠다 말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정세를 좀 봐야 돼요. 예, 상해 종합지수가 레벨업을 했네요. 결국 여기서 버텨주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보시죠. 아직 완전히 뚫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좀 버텨주긴 했는데 아이쉐요. 여기까지 맞는데요. 이렇게 맞으면 뭐합니까? 제가 아이쉐어를 안 샀는데 자, 그래 뭐 여기까지 맞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죠. 예. 똑같겠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죠.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예. 이렇게 반등할 거다. 추세상 그렇습니다. 추세상 달러 추세도 뭐 원달러 추세도 그러니까요. 나스닥은 예, 이렇게 되나? 일단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우존스도 이렇게 되나? 예. 오늘 미장이 어떻게 끝날지 봐야겠죠. 예. 아직 모멘텀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계적 위험 비슷한 게 발생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말은 좀 푹 쉬시고요. 전 주말에 출근해야 돼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뭐 올릴 것도 없고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는 폰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폰으로 답장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숫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제가 집에 와서 좀
웬만하면 좀 답장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새벽 1시고 막 영상 찍고 나면 2시고 올리고 나면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빨리빨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막 장중에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고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좀 겁나서 답변을 못 드려요. 예, 판단은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건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 답변이 안 돼요. 댓글도 그렇고 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